지금 사람이 재산입니다 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댓글을 달아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저희가 얘기할 내용은 중고차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저희가 차량을 판매할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우리 또 소비자가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고차 파실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차량을 판매하시나요? 네, 많은 분들은 잘 모르니까 어플을, 요즘에 헤이딜러라든지 제가 특정 업체를 비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플을 통해서 딜러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차 팔기 어플을 통해서 많이들 판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가 이제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뽑아놔 봤는데, 여기에도 소비자들이 주의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오늘 좀 더 차량 판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언급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내게 됐는데, 저기 여기 보시면은 제가 8일 전에 타던 차량을 판매했는데요, 딜러분한테 오늘 전화가 와서 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샀는데 사고 이력이 있다면서 저한테 받은 금액에서 100만 원을 다시 달라고 합니다. 중간 내용이 길어 읽기 부담되시면 제가 그 돈을 왜 줘야 하는지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금 써주셨는데, 자, 여기서 이분이 잘못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랫줄에 나오게 되는데, 판매 시 별도의 계약서 같은 건 작성 안 했고요. 자, 이거는 소비자의 큰 실수죠. 실수 중에서도 대단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하거나 차를 계약하거나 어떠한 경우에든 물론 좀 더 꼼꼼하신 분들은 실제로 중고 매물, 그러니까 어떤 매물이 됐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물건이 됐든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물건에 대한 하자라든지 단순 변심에 의한 그런 또 반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는 것만큼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왜 계약서 작성을 안 했을까요? 했어야죠. 자, 딜러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아치 딜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양아치 딜러들이 하는 구매 행태가, 판매도 물론 허위 딜러들이 양아치 짓을 하지만 구매하실 때도 허위 딜러들이 양아치 짓을 많이 합니다. 말씀드렸죠. 대충 보고 원하는 값 다 준 다음에 차를 가져가서 사고가 있으니까 100만원, 200만원 다시 돌려달라,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을 안 한 상태죠. 그러면 소유권은 아직 소비자한테 있는 건데, 차하고 인감을 다 주고 돈을 다 받았다고 해서 거래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딜러들이 작전을 짜는 건 지금부터죠. 네, 성능장에 가서, 물론 성능장에 가서 성능이 나온 대로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지만, 제가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저희 단지에 이제 허위 딜러들이 많이 있죠. 그 허위 딜러들이 매입을 할 때 몰래 뒤에 가서 휀다 쪽에 볼트를 드라이버로 긁더라고요. 네, 드라이버로 긁어놓고 손님한테 이거 풀른 자국이 아니냐, 이거만 이러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휀다 하나 이거를 100에서 150만 원 정도를 그 자리에서 깎는 거를 제가 보긴 했는데,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바로 계약서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꼭 알아두셔야 될 거, 계약서 작성을 꼭 하십시오. 자, 계약서 작성을 한다고 해서 그냥 계약서 작성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왜 계약서 작성을 하냐면, 단서를 달아서 그 단서대로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몇 월 며칠 날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얼마를 주고 이 차를 사갔다, 그게 계약서가 아니죠. 계약서 밑에 단서사항에 이 차를 언제까지 이전하겠다 라는 조항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차를 가져간 즉시 이후에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 차량의 전반적인 모든 책임은 딜러에게 있다. 네, 이런 내용을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협소된 장소에서 차를 매입하러 가면, 협소된 장소에서 제가 후레쉬 하나를 가지고 차량의 전반적인 무사고 상태, 사고 상태 유무라든지 차량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최대한 체크하겠지만, 단순히 볼트, 겉에 볼트 풀린 것들은 체크가 가능하지만, 이것을 제가 엑스레이 찍듯이 성능장에서 차를 성능하듯이 차를 검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소비자에게 얘기합니다. 이 차를 제가 가져가서 성능을 맡을 건데, 성능에서 소비자나 저나 예기치 못한,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능장에서 나온 성능지를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다시 가격을 조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참 양심적인 거죠. 이건 제가 자화자찬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소비자들은 모든 딜러가 다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계약서 작성을 안 했다 그러면
나중에 피해보는 건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차 상태의 경우 제가 어디 문제가 있다고 다 말했고, 딜러분께서 차량 문제에 대해서 단순 교환인지 부분 도색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 말이 없어서 말 안 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달라는 대로 돈 다 주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사고 이력주 해보려고 보다 하고 저도 자세한 말은 안 했습니다. 자, 딜러분이 차 상태를 볼 때 그 정도는 중고차 시세에 별 문제 없겠다고 했고요. 자, 이거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거는 소비자 그냥 주장일 뿐이에요. 딜러가 나 이런 말 안 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정말 법적인 싸움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어 교환에 대해서 제가 말 안 했다며 사고 있는 줄 알았으면 안 샀다고 합니다. 도어 교환. 여러분들 중고차에서 사고 기준 제가 설명 한번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중고차에서 사고 기준은 완전 무사고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성능 기록부에 X나 W가 전혀 찍히지 않는 상태. 자, 범퍼는 단순 교체 부품이에요. 플라스틱이죠. 그러면 사이드미러, 브레이크 등, 라이트, 라디에이터 그릴 이런 것들도 다 완전 단순 교체. 단순 교환하고는 좀 다른 거죠. 플라스틱 부품이기 때문에 그냥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퍼를 20번, 30번 교환했다고 해서 그 차가 사고차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완전 무사고가 되는 거죠. 네, 이 개념을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범퍼 교체했다고 해서 차량 금액을 깎으려고 한다? 그런 딜러는 난 너에게 사기를 치러 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문짝을 교환했는데 100만 원을 감가를 요구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문짝 교환은 일반적으로 단순 교환 무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완전 무사고 다음에 단순 교환 무사고로 넘어가는데, 단순 교환 무사고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런 문짝이나 휀다, 보닛, 뒤에 트렁크, 이런 부분이 바로 볼트로 체결해서 띄었다 붙였다 가능한 외판 부위가 되겠습니다. 띄었다 붙였다 가능한 외판 부위가 교환이 된 경우 단순 교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딜러가 100만 원을 감가를 요구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단순 교환 다음에는 이제 유사고입니다. 자, 단순 교환 품목 아까 말씀드렸죠. 보닛, 양휀다, 문짝 4개, 트렁크 총 8부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교환이 된 경우 단순 교환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2006년도부터 앞에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지지대라고 그러죠. 프론트 지지대가 예전에는 쇠로 이루어졌지만 2006년도부터인가 그때 플라스틱 지지대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주요 골격의 지지대가 쇠로 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용접을 해서 붙여야 됐죠. 용접을 해서 붙여야 되는데 지금 2006년도부터는 이제 플라스틱 지지대라 그래서 볼트 체결 부위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고가 나서 깨지게 되면은 단순 교체로 들어가는. 그래서 사고는 있었지만, 이게 좀 말이 좀 웃긴데, 사고는 있었지만 단순 교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라디에이터 서포터라는 그런 옛날에 우리가 지지대라고 명명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단순 교체로 품목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8부위만 단순 교체였지만 요즘에 2006년도부터는 서포터까지 단순 교체로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건 엄연히 사고가 있는 차죠. 어쨌든 단순 교체가 있었어도 라디에이터 서포터까지 깨졌다 그러면은 사고가 40-50km 내에서 충격이 데미지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 바로 유사고죠. 네, 유사고는 주요 골격이 다친 경우. 자, 주요 골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노코크 바디라고 아마 TV에서 뉴스에서 아마 이런 매체에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프레임 바디 이런 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차체 일체형 부품 있죠. 창문과 창문 사이에 앞창문과 뒷창문 사이가 가운데가 B필라입니다. 그 앞창문과 그 운전석, 그러니까 앞유리와 운전석 창문 사이에 있는 게 A필라. 그러면 뒤에 있는 건 C필라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필러라든지 아니면 루프, 지붕이죠. 그리고 사이드 스텝, 문짝을 열면 밑에 사이드 스텝, 문짝 쪽 말고 차체 쪽에 사이드 스텝, 그리고 커터 패널, 뒷문짝과 트렁크 중간에 있는 뒷바퀴 윗부분이 바로 커터 패널이죠. 네, 그런 부분, 뒤 지지대 쪽에 가시면 엔진룸 안에 인사이드 판넬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드 멤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유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도 그 정도 가격이라면 팔 생각이 없고요. 8일이 지났고 돈은 다 써버린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참 갑갑한 상황이죠. 자, 이 문제가 야기된 데에는 바로 계약서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차는 주차해 놨더니 앞범퍼를 긁어서 앞범퍼 도색했고요. 제가 실수로 철근 구조물에 오른쪽 앞문과 뒷문을 긁었는데 보기도 싫고 손잡이와 파손이 있어서 앞문과 뒷문 손잡이 교환했습니다. 그 밖에는 살짝 뭉국당한 거 말고는 앞뒤 범퍼에 도색 벗겨진 게 있습니다. 2017년 8월식인데
있는데 29,000km 780 정도 남아있어서 그 금액 제외하고 312만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1,092만원에 팔았다는 얘기네요. 네, 궁금한 점은 제가 100만원을 왜 줘야 하는지, 제 차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차를 판매할 당일이나 다음날이라도 말을 했다면 모를까. 8일이 지나서, 자, 이 부분은 법적인 유권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꼭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인지상정이라고, 만약에 나도 의도치 않게 문자 교환을 얘기를 안 했고 딜러도 그냥 대충 봤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문자 교환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라고 해서 한 30만원 정도에서 50만원 정도 감가하는 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 상식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소비자가 고의로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문자 교환을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딜러도 마찬가지죠. 딜러도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본인이 처음부터 와서 다 보고 가놓고 이 정도면은 문제 없겠다라고까지 얘기해놓고 가져가서 문자 교환이 있으니까 100만원 감가해 주세요, 이것도 문제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판매 시 별도의 계약서 꼭 작성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이분이 이제 어떤 딜러 앱을 통해서라든지 어떻게 판매를 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판매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심심치 않게 딜러 앱에서 내 차를 출품해서 많은 딜러들이 경매를 해서 최고가를 준 사람이 와서 봤는데 실제로 가져가서 이런 경우 황당한 경우를 당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차 팔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자, 요즘 현대인들 바쁘죠. 네, 바쁩니다. 귀찮은 거 싫고 책상 앞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몇 번 클릭해서 물건을 사는 시대가 됐죠. 근데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약서를 일단 꼼꼼하게 써 주시고요. 계약서 꼼꼼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성능장에 같이 가십시오. 바쁘더라도. 자, 차 살 때 딜러한테 전적으로 위임해서 차 사시는 분 계신가요? 네, 물론 저는 그렇게 판매해 본 적도 있습니다. 얼굴도 안 보고 저한테 2천만원, 3천만원 먼저 입금해주고 차 찾아달라 해가지고 제가 찾아주고 나머지 차액 환급해드리고, 네, 그렇게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떤 모험이 필요한 거죠. 모험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내 돈 갖고 튈 사람인지 아닌지 모험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어떤 구제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 꼭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귀찮더라도 차 살 때 내가 방문해서 차를 샀던 것처럼 팔 때도 직접 딜러와 직접 성능장에서 성능 맞는 거를 봐야죠. 내 명의로 돼 있는 물건이 명의 변경도 안 된 채 내 손을 떠났는데 잘 되겠지라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는 안전 불감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차를 팔 때도 같이 가시죠. 그래서 반차 내고 성능장에 같이 가서 정말 합당한 감가를 하기에 합당한 사유인지, 타당한 근거인지를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직접 봐야죠. 근데 직접 보고 딜러가 이 금액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가격 조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도 가격이 안 맞으면 차 다시 가져오면 돼요. 가끔 딜러들 그러죠. 갔다가 무사고라고 해서 왔는데 사고가 있네요. 그럼 차 못 팔아요. 그러면은 저 일당 주세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수고비 주세요. 무수히 많은 그런 양아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당하지 않으려면 귀찮더라도 성능장에 직접 같이 오셔서, 좋은 경험했다, 똥 밟았다 생각하고 100만원, 50만원 열심히 번 내 피 같은 돈, 좋은 경험했네, 좋은 공부했네 라고 생각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차를 판매할 때도 성능장에 오셔서 귀찮더라도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하는 거죠. 성능 진짜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금액 어떻습니까? 싫습니다, 더 주세요. 그런가요? 거기서 조율해서 계약서 쓰고 몇 날 며칠까지 꼭 이전에 상사 이전 해주겠다,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를 소비자에게 예기치 않겠다, 이런 거 다 작성해 주셔야 나중에 법적으로 가도, 나중에 딜러가 이의를 제기해도, 아니 이렇게 해서 다 계약서 작성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물론 진짜 그런 경우 있죠. 차를 판매하고 돌아서서 가는데, 예전에 저는 아니지만 손님은 가고 딜러가 이제 공업사 가서 수리하려고 가다가 타임벨트가 끊어졌어요. 수리비가 이제 타임벨트가 끊어지기 전에 타임벨트를 수리하면 한 3, 40이면 교체를 하는데, 끊어지고 나서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밸브가 헤드 윗부분을 치기 때문에 피스톤은 다 교환해 줘야 돼요. 밸브도 다 교환하고. 그럼 비용이 2, 300 나오겠죠. 150, 200.
그런 상황이 생겼어. 참 이거는 난감한 상황이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똥 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는 이제 소비자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줬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던 딜러가 그런 일을 당했었는데 소비자도 부담을 해줬고 딜러도 조금 부담했고, 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소비자분들만이라도 꼭 체크하고, 차를 판매할 때도 편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앱에다가 사진 몇 장 찍어서 딜러 앱에다가 올려놓고 기다렸다가 제일 많이 주면 오세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쁘더라도 한 번쯤은 시간 내셔서 성능장에 꼭 딜러와 같이 오셔서 성능 받고 모든 거래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한 주제를 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차량 판매할 때도 이런 주의할 점이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다뤄드렸고요. 네, 이거는 뭐 다른 질문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저번 주에 타던 차를 중고 딜러에게 판매했는데 오늘 매매 어플로 검색하니 상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전이 완료된 건가요? 아니죠. 상품으로 올라온 거는 상품으로 올라온 거고, 차량 등록원부라든지 아니면 이전된 등록증을 내가 받아야죠. 실제로 이전이 됐는지 확인을 하려면. 네, 제 차를 보고 간 딜러가 아니고, 지금 매매 어플로 보면은 다른 딜러가 다른 딜러 차를 올릴 수 있습니다. 판매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네,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전이 된 건 아닙니다. 실제로 딜러한테 차량 등록증, 이전된 등록증 사진으로라도 받아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보험 해지나 보험 이전용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은 그때 뭐 모바일 팩스나 이런 걸로 해서 갖고 있던 사진 보내주면 되고요. 자,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다뤄봤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잊지 말고 판매하실 때도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각별히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